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신년이 밝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익숙한 고질병인 불안과 자책이 스멀스멀 올라와 오늘의 심신을 돌보는데 열중하자를 새 결심으로 내세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땐 더 지독한 현실과 판타지의 세계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16부작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다시 보며 하루 1시간, 16일간 행복해지자 결심했지만 또다시 드라마 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내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이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만 3시간 넘게 걸리는 경기도 삼포에 사는 3남매와 그들과 한솥밥 먹는 외지인 구씨 이야기는 저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밭과 싱크대 공장을 오가며 쉬지 않고 일하는 염재호와 남편을 도와 일하는 틈틈이 식구들 해 먹이느라 분주한 곽혜숙의 3남매 기정, 창희, 미정은 저마다 매일이 버겁습니다. 마흔이 코앞인데도 완벽한 연애를 꿈꾸다 올 겨울에는 아무나 사랑하겠다라고 선포한 기정은 여전히 남들 눈에 예뻐 보이고 싶은 뜨겁고도 솔직한 여자입니다. 편의점 영업직으로 일하는 창희는 서울의 번듯한 삶을 꿈꾸지만 가진 게 없다는 자격지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 많고 말 많은 청년입니다. 이 두 남매가 끝없는 말로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허당기 가득한 인물이라면 겉보기에 완벽하리만큼 단정하고 성실한 미정은 침묵과 견딤으로 자기 분노를 내재화합니다. 기정과 창희가 딱 남들만큼의 세속적 행복을 찾는다면 미정은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닌 결핍 없는 근원적 충만을 갈구합니다. 전 남친과 회사 사람들이 가하는 무례와 무시, 은근한 괴롭힘에 지쳐 모든 인간관계가 노동으로 여겨지던 어느 날 미정은 구씨에게 나를 추앙하라고 사랑으로는 부족하니 추앙으로 제 결핍을 채워달라고 명령합니다. 늘 을의 자리에서 착한 여자, 착한 딸로 살아왔던 미정의 주체이자 주인 되기의 선언인 것입니다. 유년 시절에도 진정으로 해맑게 웃어본 적 없는 늘 슬프고 외로웠던 미정은 동물적 감각으로 구씨가 자기 종족임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했고 왜 매일 술만 마시는지 어쩌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우리 집 막일꾼이 되었는지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그렇듯 그 역시 인간관계에 지쳐있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임을 간파했습니다. 15년 동안 음지의 세계에서 껍데기만 화려하게 살다 우연한 계기로 미정인의 식구가 된 구씨는 미정을 추앙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정의 추앙과도 같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는 유독 밥을 먹는 장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매일의 생존과 노동을 위한 전투와 비슷합니다. 정겨운 대화 없이 오직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전부인 그들의 식사 시간은 그럼에도 가족을 증명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퇴근에 돌아오면 밤이 되어버리는 이들 3남매 일상은 고단합니다. 주중은 출퇴근만으로도 지치고 주말에는 밭일이 기다립니다. 그 와중에 미정은 전 남친에게 신용대출로 돈을 빌려주다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입니다. 카드회사 디자인팀 계약직 미정은 무능하고 무례한 상사에 영혼이 털리고 회사는 그녀와 같은 내향적인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정은 등 떠밀리듯
자신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들과 해방클럽이라는 사내 동호회를 만드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모처럼 숨을 쉽니다. 사회성 증명과는 거리가 먼 해방클럽의 강령은 조언하지 않는다와 위로하지 않는다입니다.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연기하는 대신 사회적 가면을 내려놓고 제 존재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이들의 해방일지는 자기 구원을 위한 자기 객관화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정에게는 조건 없는 지지로서 구씨의 추앙이 있습니다. 미정의 남자랑 사귀면서 조용한 응징과 보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라는 말은 지치고 피곤한 인간관계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모 자식 간에든 둘도 없는 연인이나 친구 사이든 모든 인간관계는 긴장을 수반합니다.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은 물론 가깝다는 이유로 선을 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상대가 버거워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여도 뭘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추앙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에게 마음을 주는 거래로서의 사랑 말고 외적인 조건이나 평가와 무관하게 자신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벅찬 일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늘 경계태세로 살아오다 자기 혐오에 빠진 구씨와 빈말과 거짓 관계에 지쳐 무기력해진 미정은 이제 서로의 조용한 위로와 지지 속에 조금씩 단단해져 갑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내 안에 사랑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환히 웃는 미정과 술병을 거리내게 주고 세상 속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구씨 모습은 시청자들을 전율케 했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랬듯이요. 작품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밭에서 컹컹 짖어대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들개는 다름 아닌 구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게 자신이라 말하는 구씨는 늘 사람에게 곁을 주지 않고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미정에게 넌 날 쫄게 해. 내가 눈앞에 보이면 긴장해 라는 말은 사랑의 미러이자 사회적 자아 회복에 대한 의지입니다. 조폭들을 제 발 아래 두었던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그가 미정을 의식한다는 것은 방치해온 자기 삶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는 미정인의 식구들과 밭일을 하고 싱크대를 만들면서 진정한 쉼을 경험합니다. 그가 청렴하고 성실한 염간의 식구들과 흘리는 땀방울은 미정의 해방일지와 같은 해방입니다. 그렇다면 기정과 창의의 해방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근사한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여자일 때 제 가치가 빛난다고 믿는 사랑에 목숨 건 여자 기정은 애딸린 이혼남 태훈과 연애를 하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자신을 발견합니다. 부엌 가위로 머리를 싹둑 자른 후 선머슴 얼굴로 버젓이 출근도 하고 태훈도 만나는 것은 예쁘고 완벽한 여자가 되어 최고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창희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 인물입니다. 예린이 정도 된다는 건 끌어야 되는 유모차가 있고 보내야 되는 유치원이 있는 그런 여자라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여자는 그 정도 욕심은 내도 되는 여잔데 근데 나는 그걸 해줄 수 없는 남자라는 거. 이게 나의 딜레마야. 라는 대사는 편의점 영업 관리직인 그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딱 남들만큼 살고픈 그는 예상치 못한 어머니 죽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평생 노동에서 해방될 길 없었던 어머니는 밥 안 치고 잠시 누웠던 길에
그대로 삶을 놓았습니다. 죽음 말고는 해방될 길 없는 부엌대기로서의 삶은 처절하고 이는 식구들 밥줄을 위해 쉼없이 노동하는 아버지 인생이라 해서 달라질 것 없습니다. 드라마 말미 편의점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창희는 실수로 장례 지도사 강의실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새 인생을 찾습니다. 화려한 서울에서 남들만큼 번듯하게 살고 싶었던 그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낮은 자리의 삶을 택한다는 것은 그 역시 자기가 만든 창살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드라마 속 해방과 추앙은 진짜 삶과 너무 먼 얘기입니다. 드라마 끝에서 미정은 하루에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싶어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우면 돼요. 그게 내가 살아남는 법. 이라는 대사는 드라마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무리 빛나도 여전히 우리 삶은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남 눈에 완벽해 보여도 각자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구씨의 십자가 목걸이는 그래서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마음이 힘들었던 나는 나의 해방일지를 재시청함으로써 조용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당신만 갇혀있지 않다고, 감옥을 만든 것도 당신이고 탈출의 열쇠도 당신이 쥐고 있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박혜영의 필력에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지옥이 그녀 삶에 있었기에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